예, 신현범 노무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퇴직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그래서 O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퇴직금이 구성이 되고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엔드 요건이에요.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일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1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세 번째가 근로자여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엔드 요건입니다. 엔드 요건.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저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됩니다. 일주 15시간 이상.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일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랬고, 제가 네 가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퇴직금, 두 번째 연차휴가, 세 번째 주휴, 네 번째 기간제법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요 네 가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돼요. 일주일에 15시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근로시간하고 강의시간은 다른 겁니다. 강의시간 15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15시간. 이 근로시간은 뭐라고요? 출근서부터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이 근로시간이에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중간에 휴게시간은 빼고. 일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우리 학원에 파트 선생님이 있어요. 파트. 총 2년 근무했어요. 총 2년 근무했는데 이 사람이 15시간이 넘었다 안 넘었다 해요. 총 2년을 근무했는데 15시간이 넘었다 안 넘었다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퇴직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판단 기준이 뭘까요? 평균을 낼까요? 평균? 아니면 퇴사하는 시점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에 퇴사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강사들이 눈치 볼 거예요. 눈치 보다가 15시간 이상 될 때 사표 낼 거예요. 둘 다 아닙니다. 2년을 근무했는데 15시간 넘었다가 안 넘었다 하면 그 넘은 기간만 이렇게 모아요. 그랬더니 1년 3개월이야. 그럼 1년 3개월치 주는 겁니다. 넘은 기간을 다 합쳐봤더니 9개월뿐이 안 돼. 1년이 안 되죠. 퇴직금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 1년 이상 재직입니다. 재직. 이 재직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요 시작과 끝이 1년 이상이니까 1년도 포함되겠죠. 1년도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종반 11월 둘째 주 수요일서부터 폐강을 합니다. 한 달 반 정도 쉬죠. 그렇지만 재종반 퇴직금 있습니다. 전체 3년 근무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빠진 거, 그 기간만 빼고 퇴직금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거, 그 기간은 빠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만 해당이 돼요. 근로자.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학원에 누가 있냐? 첫 번째, 지휘차량 기사 근로자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완벽한 비율제 강사. 또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한 6, 7년 전이었을 거예요. 6, 7년 전에 어떤 회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회계사, 할아버지예요. 70도 넘었어. 아주 할아버지 회계사가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사무실에 잘 없어요. 왜냐면 저도 거래처 돌아다니고 학원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도 강의 많이 하거든요. 강의 많이 해요. 근데 저한테 연락도 없이 저희 사무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못 만나고 세 번째 저를 만났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삼고초려한 거예요. 삼고초려. 저를 만난 거예요. 고민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세무사회에서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의를 보고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고민을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할아버지 회계사 라이센스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땄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회계사 라이센스를 딴 거예요. 그리고 회계사로 개업한 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근무한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이 60이 돼서 정년퇴직하고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회계사는 세무사로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로 개업을 한 거예요. 어디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다 개업을 한 거야. 그런데 나이 60에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맨 땅에. 이 바닥에는, 이 세무사 업계 바닥에는 좀 고집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장이라고 있어요. 사무장. 이 사람이 뭐냐면 세무사 라이센스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고 세무사 라이센스 있는 사람 빌려요. 자격증을. 빌려갖고 영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퇴한 할아버지, 뭐 세무사 이런 사람들 라이센스만 빌려요. 그래서 영업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사 업계에 왕강이 있어요. 이 사무장이랑 같이 조인한 거예요. 조인.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면 경기도 어느 지역에다가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한 달 동안 번 돈 있죠. 거기서 경비를 다 빼요. 뭐 임대료, 인건비 다 빼. 그럼 순이익이 남죠. 그 순이익을 반반 가져간 거야. 그 회계사하고 요 사무장하고 반반. 근데 얼마를 가져갔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런데 이 사무장도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죠. 인건비 신고. 그래서 이 사무장이 실제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세무신고는 300만 원을 한 거예요. 300만 원. 실제는 1,000만 원 받고 세무신고, 인건비 신고는 300만 원만 한 거야. 지금 둘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 회계사랑 이 사무장이랑 둘이 헤어질 때가 된 거야. 지금 15년 근무했어. 15년. 그 사무장이 은연중에 이 회계사를 협박하는 거예요. 회계사님, 제 퇴직금 준비하고 계시죠? 계속 이제 협박을 하는 거야. 퇴직금이 얼마냐 이거야. 퇴직금이. 그 사무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년 근무했고 내가 한 달에 실제로 가져간 건 1,000만 원이니까 15년 곱하기 1,000만 원에서 1억 5천을 달라는 거야. 1억 5천. 그렇죠. 그 회계사는 세무 신고한 거, 인건비 신고한 금액은 300만 원이야. 300만 원에 곱하기 15년 했더니 4,500만 원이야. 4,500만 원. 요거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퇴직금 얼마 줘야 되냐 이거예요. 1억 5천이냐 4,500만 원이냐. 다시 지금 상황이 그 회계사하고 사무장이랑 조인을 해서 이 사무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한 달에 1,000만 원이고요. 세무신고 4대 보험 한 금액은 300만 원이야. 그랬을 때 퇴직금을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냐 300만 원 기준 계산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 돼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아까 노동법은 무조건 실질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실질. 그럼 이 경우에 퇴직금 1억 5천 줘야 돼요? 4,500만 원 줘야 돼요? 이게 고민이 돼서 온 거예요. 퇴직금 얼마 줘야 되냐? 퇴직금 없습니다. 퇴직금 없어요. 왜 없죠? 이 사무장이 근로자인가요? 근로자 아니에요. 그죠? 아니 수익금이 나오면 경비 다 빼고 반반씩 나눠 가졌어요. 이거 동업자죠.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예요. 동업자가 무슨 근로자예요. 퇴직금 없죠. 물론 이게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세무사법 위반이야. 처벌받아요. 이 전문 자격사는요. 전문 자격사 외의 사람이나 동업하면 이게 다 법 위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고만 동업할 수 있어요. 세무사는 세무사하고만 동업할 수 있어요. 의사는 의사하고만 동업할 수 있어.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요. 자본의 예속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많어. 내가 병원 원장 하고 싶어. 그 내가 병원 차리고 의사 고용해서 내가 병원 원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김앤장. 김앤장은 법인이 아니지만 내가 법무법인 대표야. 법무법인 대표. 이거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근데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못했어. 그럼 못 물려줘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전문 자격사는 전문 자격사 외의 사람이 동업하면 이게 다 위법이에요. 이거 세무사법 위반이에요. 근데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둘 다 얘기 안 해. 둘 다 처벌받으니까.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이거 관심 없어. 노동청에서는 이게 세무사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노동청에서는 이 사무장이 근로자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로자 아니잖아. 증빙은 뭐예요? 증빙? 매월 수익금 결산하는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이번 달에 1,000만 원 들어왔는데 경비 500만 원 빼고 나머지 500만 원을 50% 250 나눠 가졌다. 매월 결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면 되지. 근로자 아니에요. 퇴직금 없어.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갑자기 막 허리 90도로 막 굽히는 거야. 고맙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대. 잠깐 나갔다 오겠대. 우리 감독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잠깐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서 잠깐 나갔다 온대. 어디? 그렇죠. 은행 가야지. 돈 찾아갖고 와야지. 돈 찾아. 이 업계 관행이요. 경제적 이익가액의 20%가 수수료예요. 경제적 이익가액의 20%. 지금 이 사무장이 1억 5천 청구했어요. 근데 제가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경제적 이익가액은 1억 5천이에요. 거의 20%면 얼마? 그게 제 수수료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깥 쌈박스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은행 가서, 물론, 이건 제가 사건 맡은 것도 아니고, 약간 조언만 한 거죠, 조언만. 그래서 뭐 약간의 성의 표시 하시더라고요. 하여튼간, 포인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지휘차량 기사도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99대 1로 했어도 그 1%가 사실 내게 아니야. 기사 거야. 기사 거. 그러면 이거 근로자 아니니까 퇴직금 없습니다. 퇴직금 없어요. 다음에 요 밑에 거 하나 볼게요. 이건 뭐냐면 학원을 인수한 경우 유의사항 두 가지입니다. 그 학원은 많이 사고 팔죠. 사고 팔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요. 동네 1등 학원은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1등 학원은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학원들은 원장이 바뀌면 애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동네 1등 학원은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학원들 있죠. 프랜차이즈 학원. 그런 데는 원장이 바뀌어도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인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지만 그 동네 그냥 그 동네에서 1등 학원들 있죠. 거기는 원장이 바뀌면 애들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그런 건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을 인수한 경우 유의사항 두 가지. 첫 번째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학원은 많이 사고 팔죠. 사고 팔아요. 보통 권리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이 있고요. 이게 시설 권리금이 있어요. 시설 권리금. 이 시설 권리금은 뭐 인테리어한 거, 에어컨, 냉난방 설치한 거 이런 거는 시설은 보통 5년이 경과했잖아요. 5년. 그러면 이거 없어. 근데 인테리어 2년 전에 했대. 그러면 조금 쳐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 바닥 권리금은 영업권을 말해요. 영업권. 애들이 인수할 거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바닥 권리금을 좀 인정해 달라고 그래요. 보통 많이 받으면 3개월 수강료 받습니다. 3개월 수강료. 무슨 얘기냐면 한 달 이 학원 수강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바닥 권리금은 많이 받으면 3,000만 원 받아요. 3,000만 원. 근데 이건 법 아니죠. 내고 하는 거예요. 내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내고 하는 겁니다. 내고. 그래서 이 시설 권리금을 인정해 줄지 말지, 이 바닥 권리금을 인정해 줄지 말지, 이거 서로 내고 하는 겁니다. 내고. 그래서 결정하면 되고, 이 권리금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권리금도 비용 처리가 돼요. 비용 처리. 그럼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 거냐? 어떻게? 우리 학원 강사한테 월급 줄 때 3.3% 떼고 주죠. 똑같이 요 권리금은요, 3.3%가 아니라 8.8% 떼고 주는 거예요. 8.8%. 그러니까 권리금을 1,000만 원 줬다고 얼마 떼는 거예요? 88만 원 떼고 주는 거예요. 떼고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원장한테 이 학원에 사왔어요. 홍길동. 그러면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한테 1,000만 원 권리금 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 강사한테 월급 100만 원 주면 3.3% 떼고 주고 그걸 또 국세청에 신고하죠. 똑같은 거예요. 권리금을 줄 때 3.3%가 아니라 8.8%를 떼고 권리금을 주고 이거 국세청에 똑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비용으로. 근데 문제는 이 홍길동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러면 학원 안 판대.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면 그 8.8% 이거를 그냥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차선책이고 세 번째는 안 된대. 네가 그 8.8% 낸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세무서에 들어가는 거 싫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 비용 처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권리금도 비용 처리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본인 지급할 때 8.8% 떼고서 지급하고 이걸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비용 처리 돼요. 다음에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보통 학원을 인수하면 강사들도 인수합니다. 그죠? 왜냐면 원장이 바뀌었는데 강사까지 바뀌면 애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강사도 인수합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퇴직금도 승계됩니다. 다시 고용이 승계되면 퇴직금도 승계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원장이 있다가 B 원장으로 바뀌었어요. B 원장. A 원장으로 5년을 근무했어. 5년. 그리고 나랑 한 달 근무했어. 한 달 근무했는데 나랑은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나갔어. 그럼 퇴직금 내가 줘야 돼. 얼마? 이거 다 줘야 돼요. 이거. 5년 1개월치 줘야 돼요. 5년 1개월치. 가끔 원장님이 그래요. 아니 학원 이름도 바뀌었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대. 사업자 등록도 다시 나왔대. 근데 왜 내가 퇴직금 줘야 되냐? 줘야 되는 겁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퇴직금도 승계돼요. 그래서 이 학원에 사고 팔 때는 이거 3자 대면을 꼭 해야 돼요. 전 원장, 나, 강사.
셋이 삼자 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전의 퇴직금은 전 원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이후 퇴직금 내가 책임지는 거고.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전 원장이 그래. 아, 우리 학원은 퇴직금 없는 학원이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퇴직금 없는 학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까지의 퇴직금은 정사에서 지급한 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후의 퇴직금 내가 줄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또 이 5년에 대한 퇴직금은 A 원장이 줬어. 나랑 한 달 근무하고 퇴사했어. 한 달뿐이 안 돼. 퇴직금 줘야 되나요? 줘야 돼요. 한 달치 줘야 돼요. 1년이 안 됐지만 이 연속된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달치는 줘야 돼요. 그럼 한 달치는 얼마냐? 1년 퇴직금의 12분의 1이죠. 얼마 되진 않겠죠. 그래서 요거 줘야 돼요. 요거. 그래서 학원에 인수한 경우 조심해야 될 거 2가지. 첫 번째는 권리금,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별 3개. 학원 잘못 인수하면 망합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퇴직금도 승계된다. 그래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꼭 삼자 대면을 해서 오늘 이후의 퇴직금은 내가 주겠지만 오늘 이전의 퇴직금은 전 원장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입금한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노동청 가서 울고불고 하는 거 몇 번 봤어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근로시간하고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